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요번에 좀 바뀌었어요. 교재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교재에다 좀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현상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현상금.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현상금 걸려 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현상금 50만 원짜리입니다. 그 박스에 보시게 되면 현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이 3명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2명이 추가됐습니다. 총 5가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을 갖다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를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교재에는 30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무등록 중개업자. 그 다음에 2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이죠. 부정등록자입니다. 부정등록자.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 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도 무등록 중개업자나 다를 바가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 하거나 빌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사람. 등록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서 이제 빌려받아서 영업하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무등록 중개업자를 잡으려고 포상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세 사람에다가 2사람을 더 쓰겠습니다. 2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 개업 공인인사 아닌 사람인데 개공이 아니면 광고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표시 광고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 요게 동그라미 4번 이렇게 2사람이 늘었어요. 개공도 아닌데 광고 낸 경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거래 질서 교란행위자, 교란행위자라고 해요. 교란행위자 이렇게 줄여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교란행위자, 교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교란행위자. 여기가 7명이 있어요. 7명이. 근데 뭉뚱그려서 교란행위자라고 하고요. 그 옆에다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212페이지입니다. 적어두시고 212페이지 잠깐 가셔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데요. 거기 보면 금지행위라고 나온 거예요. 212페이지 그 왼쪽에 보면 이제 거기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조문이니까. 그 212페이지에서 보면 8번, 9번 2개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5개를 또 묶으셔요. 밑에 212페이지에서 그럼 합치면 총 7가지예요. 근데 요것을 무슨 행위라고 부르자고요? 교란행위. 그죠? 8번 옆에다 쓰세요. 시세 조작이라고. 시세 조작. 사장님들이 시세 조작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세 조작. 그 다음에 9번 단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단체. 단체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 모임에서 피회원 왕따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게 9번. 그래서 시세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단체가 담합하는 걸 얘기하죠. 요거 2개가 이제 교란행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다 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분여회 이런 데서 아파트 단지 앞 그 중개업소 사장님들 보고 부탁하는 거죠. 10억 이상으로 좀 광고 좀 내주세요. 그런 거. 그 다음에 10억 이상 광고 내달라고 안내문 쫙 돌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는 뭐냐. 들으셔야 돼. 어떤 내용인지. 시험 볼 때까지 100번을 할 거야 이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안내문을 쫙 뿌렸더니 어떤 사장님은 협조적이야. 거기만 내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내문을 쭉 돌렸더니 B라는 사장님은 비협조적이야. 내놓지 말자 거기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래. 우리 10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말자. 자기들끼리 결의하는 거죠. 이게 4번째. 마지막에 비협조적인 사장님한테 영업을 못하게끔 그죠? 허위매물 신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매물 신고해서 광고 행위를 방해 놓는 거지. 그게 5번째야. 그게 1번부터 5번까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익혀보시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3학년 3반 이렇게 부를 거예요. 3학년 3반.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광고냈죠. 이것은 1학년 일반입니다.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 있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3학년 3반짜리예요. 여기다 써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부정등록자도 3학년 3반. 그 다음에 증 이런 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사람 전부 다 1학년 일반. 아닌 자가 광고냈다. 그러면 이것은 1학년 일반이건. 교란행위 아까 있었죠. 7가지. 전부 다 형량이 3학년 3반짜리예요. 다 형사처벌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벌칙에도 이게 나와요. 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시험 볼 때까지 엄청 강조해서 많이 할 거 이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암기하시는데, 자, 양이 뭘까요? 양? 이게 공부하시거나 나중에 영업하실 때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뭐예요? 양? 양도대여입니다. 양.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거 얘기합니다.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양. 부는 뭘 것 같아요? 부정등록, 거짓등록, 부정등록. 자격증 위조해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모자가 뭐냐? 모자는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를 가리켜요. 무등록 중개업자 여기 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여기서 이제 무자지만 위로 감아 올리면 모자가 돼요. 양부모. 키워준 부모란 뜻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뭐가 무? 아닌은 뭘 것 같아요? 아닌. 개공? 아닌 사람이 뭐 했다고? 광고. 그죠? 아닌 자가 뭐 했다? 그러면 무조건 1학년 일반이에요. 요거고. 그 다음에 교자가 뭐요? 교란행위. 7가지. 교란행위 할 때 교자예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포상금은 양부모 아닌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포상금은 양부모 아닙니까? 이러면. 포상금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포상금은 당연히 양부모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상금은 양부모 아닌교. 이렇게. 요번에 생긴 거예요. 자, 다시 오셔서요. 309페이지 갑니다. 309페이지 오셨어요. 이제 또 가로 2번. 다 안 적으셨어요? 자, 309페이지 보시면 다 적으신 거예요? 안 적으신 거예요? 자, 309페이지 보면 포상금 도대체 언제 주냐 이 얘기 나옵니다.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검사가 죄를 인정해야 포상금 주는 거예요. 검사가 죄를 인정해야.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포상금은 지급 대상 사유자가 행정관청에서 발각되기 전에, 행정관청이 알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가서 일러 바쳐야 됩니다. 신고 고발. 그렇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고 고발한 거에 대해서 검사가 딱 수사해봐요. 따져봐요. 검사가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셋째 줄 공소 제기가 되면 재판 넘기는 건데 요때 줘요. 검사가 죄를 인정해야 준다고 알아두셔야 돼. 검사가 죄를 인정했지만 재판 안 넘기고 봐주는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소유예다 그래요. 그때는 포상금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줄에 나와 있는 2가지 기억하셔야 돼. 형광펜. 어느 때 포상금을 준다. 공소 제기 아니면 뭐요? 기소유예. 공소 제기가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죄 나도 포상금은 챙겨요. 무죄 나도. 그러니까 누가 죄를 인정하면 포상금 받는다? 검사가. 그죠? 여기 보시면 칠판에서 검사가 죄를 인정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기소예요. 기소. 재판 넘기는 거예요. 그럼 재판 넘어갔다가 판사가 무죄를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죄를 때릴 수도 있는데 혹시 무죄 나도 요때 포상금을 챙기기 때문에 이 포상금 챙긴 것을 요때 토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죄든 유죄든 상관없어. 이제 끝났어 게임은. 검사만 죄를 인정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인정했는데 재판 안 넘기는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소유예 봐주는 거죠. 이때는 포상금을 받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포상금 받는 조건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검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요거까지. 자, 밑으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 포상금 지급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포상금은 첫째 줄에 보면 누가 주느냐? 돈은 누가 주죠? 포상금? 누가 주겠더라?
등록관청이 줘요. 등록관청이 포상금 주는 것이에요. 등록관청이 경찰서에서 포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등록관청이 포상금 준다. 먼저 첫 줄. 근데 둘째 줄에 보시면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 둘째 줄에 언제까지 돈을 줘야 되겠다 포상금을 그죠? 1개월 내에 지급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잘 물어보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얼마를 줘요? 얼마? 50만 원 주는 거예요. 한 건당 50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 한 명을 신고해서 그게 50만 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고 다만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둘째 줄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있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국고 보조 비율입니다. 100분의 50 이내. 그러니까 이게 등록관청이 돈이 없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포상금 줄 때 나라에서 좀 보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국고 보조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니까 100%를 보조할 수는 없어요. 안 되고 50%까지 보조한다고 기억하셔야 돼. 일부러 퍼센테이지로 했어요. 왜냐하면 5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라고. 포상금은 한 건당 얼마? 50. 보조도 몇 프로까지 보조? 50%. 50이라는 숫자로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100분의 50 이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포상금 지급한다고 그랬죠? 1개월 내에 포상금 지급하십시오. 이렇게. 자,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보면 칠판에 보시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 같아요. 그러면 B하고 C가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현상금 받듯이 포상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신고한 거야. 혼자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 50만 원 주는데 같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 50을 어떻게 주느냐. B한테도 50, C한테도 50 주느냐.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50만 원 나가는데 둘이 같이 신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지. 25만 원씩. 그죠? 3명이면 3등분. 4명이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4등분인데 10만 원 조금 넘겠네. 뭐 돈 안 되네요. 예. 자, 그런데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무조건 합의가 우선해요. 그래서 B하고 C가 신고 고발했는데 잘 아는 사이고. 그래서 형님은 비자금도 못 챙긴다고 해가지고 C가 B한테 형님 40만 원 하고 전 10만 원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으면 무조건 합의가 우선해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같이 신고했으니까 똑같이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따로따로 신고 고발할 수 있잖아. B는 B대로 C는 C대로 이것처럼 따로따로 같이 안 가고 그죠? 모르는 사이가 막 그랬을 때 같이 못 가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다고 해봐요. 50만 원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50만 원, 이 사람도 50만 원 그러면 망한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식구들 다 불러서 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등한테만 몰아줘요. 1등 50만 원, 2등은 방환, 3등 방환 이렇게.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 1등한테 50만 원 다 몰아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사례로 나오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문으로 조문이 나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2건 이 말 오면요. 따로 했다는 거예요. 한 건 이렇게. 2건 나오면 뒤에는 무슨 말이 와야 돼? 100%? 최초. 예외도 없어요. 2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생각하시면 안 돼. 최초. 2건 그러면 최초. 이렇게. 참새 그러면 짹짹 그래야지 무슨 방학관이야. 참새 짹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뭐 있는데 또 오리 꾀꾀 그거듯이 2건 그러면 최초. 2건 최초. 암기하셔야 돼. 그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니까요. 다 밑줄 긋고 읽어보셔요. 여기까지가 포상금이 한 문제 나와요 또. 자, 이제 어디 가시냐. 이제 포상금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덩어리 가봅니다. 자격 취소. 여기부터는 기본서를 잘 안 보겠어요. 왜냐면 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하나 있죠 지금. 나눠드린 자료 행정처분 암기상 한 장짜리 있잖아요 앞뒤로. 그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나눠드린 자료. 자격 취소 사유 한번 보세요. 자격 취소. 찾아보세요. 자격 취소. 자, 그런데 일단
거기 지금 칠판에 있는 게 거기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칠판을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격 취소는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증이 있는 사람의 자격을 뺏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네 가지 사유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예요. 양도되어. 양도되어가 뭐예요? 빌려준 거. 자격증 양도되어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빌려줬으니까 박탈이요. 자, 두 번째 부자는 부정. 요 위에 건 놔두세요. 지금 놔두고 밑에 거 자격을 컨닝해서 땄어. 자격증을 딸 때 시험지를 몰래 빼내가지고 답을 암기해서 합격했어. 그런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안 들키겠지. 근데 끝났는데 이제 들통난 거야. 문제 빼낸 거. 그러면 자격 박탈. 지금 암기하시면 안 돼. 지금 암기하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자격 취소 사유라고 한번 들으시면 돼. 들으시고 넘어가셔야 돼. 처음에.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암기해요. 예? 그죠? 제가 볼 때는 한 5월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암기하시면 돼. 그 전까지는 이제 자꾸 들으셔야 돼. 자, 요 자자가 좀 어려워요. 내용을 아셔야 돼.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법을 위반해가지고 자격정지를 얻어맞은 거야. 그러면 소공은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먹었어. 그러면 일하면 안 돼. 그런데 소공이 자격정지를 먹어놓고도 일을 해. 막 계약서 써주고 막 왕상 일을 한다고. 그러면 박탈시킨다니까. 자격정지 명령을 어긴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소공이 자격정지 받아서 그 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딴 업소에 가서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일하려고 취직하는 거지. 그래서 이중소속을 해도 이거나 이걸 하게 되면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그렇게 하면 그때는 자격 박탈로 가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세 번째를 조금 열심히 읽어주셔야 돼. 자, 네 번째. 이건 나중에 하셔도 충분해요. 그건 나중에. 뭐 뜻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자격 박탈이구나. 자, 네 번째. 중개사법에 걸려서 징역살이 해야 돼. 징역살이. 그러면 자격 박탈이야. 근데 징역인데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 형법 위반으로 징역이다. 괜찮아. 그러면 자격은 끄떡없어. 반드시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뭐예요? 징역. 그렇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중징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징을 암기하시라고 한 건 아니고 암기 나중에 하실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취하는 양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자취를 해요. 엄마 도망갔어.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중징계가 뭐냐? 취소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고 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건 지금 한 장짜리잖아요. 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지 사유예요. 정지 사유가 한 문제예요. 거의. 정지는 뭐냐? 정지 먹었다 그래. 정지 먹었다. 못하게 이제 막힌 거예요. 정지 먹은 거. 근데 아셔야 될 게 이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정지를 먹은 거예요. 소공이 정지 먹었다. 소공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지를 때려요. 그 정지 기간은 길면 6개월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공이 자격증이 3개월 동안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정지는 소공한테만 때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한테 때리는 거예요. 소공 자격정지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냥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격정지를 때리진 않아요. 그건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때리는 거라고요. 근데 사유가 이렇게 6개예요. 그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이게 한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중소속 이제는 뜻을 아셔야 돼. 소공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중소속은 뭐 한 거야? 이중소속 사무실 두 군데 동시에 발을 담가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지. 자격정지요. 자격정지를 벌써 얻어맞았는데 또 두 군데 딴 데 가서 취직을 또 해갖고 있어. 자격정지 얻어맞고도. 그럼 취소로 가지 이제. 자격정지를 어겼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예요? 그냥 처음에 이중소속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럼 정지 먹어. 이때는. 그 다음에 거자는 거짓 기재는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쓰는 거예요. 소공은 계약서 써주는 의무가 없지. 없지만 써줄 수는 있지. 써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써줘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쓰면 걸려. 이중 계약서를 써도 걸린다. 그러면 소공은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써주게 되면 정지 먹는다고. 정지. 그죠? 예, 요거. 그 다음에 금자가 뭐냐?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14가지요. 소공이 금지행위 저질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지사유야. 정지사유. 이런 게 있구나라고 들으셔야 돼, 처음에.
이게 한 10번 이상 들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암기하시면 돼. 그때 가서 이제 철저히 매일매일 하시고 시험 다가와서 많이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확자가 뭐냐? 설명을 잘못한 거야. 소공을 설명할 의무가 있게요, 없게요? 설명할 의무. 없어. 근데 설명해 줄 수 있지. 설명할 때 마음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치고 그러면 안 되지. 속이면 안 되지. 잘못 설명은 실수로 뭐 빼먹으면 안 되지. 이런 거죠. 그러면 정지 먹어. 그 다음에 소공은 도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지. 안 하면 정지. 도장은 등록했는데 등록된 도장을 꼭 찍어야 되거든. 그걸 찍어야 되거든. 등록된 도장이 있는데 그걸 안 찍고 다른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어놨다. 그러면 법 위반이야. 등록된 도장을 안 써서 정지 먹고. 그 다음에 날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을 일이 있을까? 있다. 어떤 경우에 도장을 찍죠? 소공이 계약서를 써주거나 사장님 대신 아니면 확인설명서를 대신 써주거나 그랬을 때는 소공이 써줬기 때문에 사장님 도장도 들어가지만 소공 도장도 같이 들어가야지. 그게 서명 및 날인할 의무예요. 안 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정지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6가지 덩어리. 예. 자, 딱 듣고 잊으시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지금 나눠드리는 건 없어요. 없는데, 자,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칠판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도 중요해요. 자, 취소는 아까 취소되는 사유가 4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걸리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박탈되네요. 박탈. 그런데 자격 취소 누가 할 것 같아요? 국장이 할까요? 국장이 높아도 못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할 것 같아요? 못해요. 자격증을 처음에 따면 누가 자격증을 줘요? 시도의사. 법을 어겼을 때 자격을 뺏는 사람도 누굴 것 같아요? 시도의사지. 그러니까 자격증에 대해서는 전부 다 누가 맡아 갖고 있어? 시도의사. 그죠? 네, 그런 거 이거요.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자격 박탈. 4가지에 들어가면 이건 암기해야 될 사유가 나중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막상 사무실 오픈한 것은 의정부시에 가서 오픈했다. 그럴 수 있잖아. 경기도.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것은 서울에서 땄는데 경기도 의정부시에 가서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격증을 준 시도의사하고 사무실 있는 곳에 시도의사가 이제 같지 않네.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격 취소 받을 일 4가지가 벌어지게 되면, 여기 해당되면 이 자격 취소를 갖다가 이 여기 서울시장이 할까 경기도의사가 할까 그게 문제야. 이렇게 다르니까 같으면 고민 안 하는데 옛날에는 둘 다 할 수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자격증을 처음에 줬던 사람만 무조건 해요. 줬던 사람이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다 그러면 경기도의사는 자격 취소 사유를 자기가 알아냈다고 해도 자기 입으로는 취소라는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있는 곳에 시도지사하고 자격증을 줬던 시도지사가 이렇게 다르면 자격 취소는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이 다르면 누구라고? 위에 건데 교부. 줬던 사람이 뺏는 거다. 중요하다. 대신 가만히 보면 경기도지사는 실제 거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를 알게 될 가능성은 경기도지사가 알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서울시장이 알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경기도지사지 사실. 그런데도 그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잃을 수밖에 없어.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애기들이 저 잘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이놈들이 아빠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무섭게 알고.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웃어버려요, 얘네들이. 말도 안 듣고. 엄마가 더 무섭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이 잘못한 거 알면. 제가 나무라 해가지고는 걔들 웃어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엄마한테 일러야죠, 엄마한테 해! 이러면 엄마가 너 이놈! 이렇게 해결이 딱 된다고. 엄마는 무섭게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중학교 가니까 싹 역전이 돼. 요새는 저희 안 사람이 일루로 와요. 저 혼내달라고. 싹 지금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줬던 사람이 뺏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러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이르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조사 같은 건 여기서 다 합니다. 근데 뭘 못해요? 취소 말만 못해. 그 말을 입은 누구 입을 통해야 돼? 교배했던 시도지사의 입을 통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 자, 두 번째, 이때는 자격 취소당하면 불이익이 커요. 3년 동안 시험도 못 봐. 또요. 3년 동안 중개업 시장을 떠나 있어야 결격자라는 얘기를 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격을 뺏겼기 때문에 자격증은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가져와라 이렇게 되죠. 이게 7일 이내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격 취소당하면 불이익이 커요. 첫 번째, 3년 동안 시험 못 봐. 자격증 따려면 3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년 동안 일도 못 해. 중개업 시장에서 일 못 해.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증도 반납해야 돼. 불이익이 크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때 여기서 자격증은 누구한테 반납할 것 같습니까? 포인트. 취소한 사람한테 반납하겠죠. 취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지사겠죠. 시도지사 중에서 이렇게 다르다면 둘 중에 누구한테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납은 여기가 아니고 요렇게지. 교배했던 사람한테. 그래서 취소한 사람한테 요렇게 반납하는 거지. 응? 취소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반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세 가지 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갔어? 이게. 보면 자격 취소다 그랬을 때는 불이익이 크잖아요.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돼요. 얘기를 들어봐 줘야 돼. 청문이라고 그래, 청문. 왜 그랬냐, 이렇게. 뭐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도 안 듣고 바로 그냥 행정적인 제재를 가게 되면 억울할 수 있어요. 얘기를 들어봐 줍니다. 진짜든 가짜든 뭐 들을 얘기가 있든 없든 간에 들어봐 주는 거. 이걸 청문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취소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자격 취소하고 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한테 보고나 통지를 하게 돼 있어. 국장한테 5일 이내 보고. 잘랐다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알아두라고. 이 사람 잘린 사람이라고 5일 내 통지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고, 통지 이런 걸 해요. 보고, 통지.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한 게 돼서 사후적으로 막 보고 절차 이런 거 거치고 사전에 청문도 하고 당하면 어떻게 해요? 증도 뺏어버려요. 여기 중요해서,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중해서,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반대로 이거하고 자격 정지를 비교하셔야 돼. 근데 벌써 다 한 거예요. 자격 정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격 정지는? 둘 중에. 줬던 사람. 이 사람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지금 소공으로 일해요. 소공으로 일한다고. 근데 자격증을 따기는 서울에서 땄어. 근데 이 소공에 대해서 아까 자격정지는 밑에 일하는 소공에 대해서 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사람. 근데 일은 의정부시에서 일하지. 자격정지 사유가 아까 6가지 있었어요. 여기에 걸리면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정지를 때려야 되는 건 아니고 정지시킬 수 있는데 누구냐? 시도지사가 하지. 시도지사가. 근데 시도지사가 이렇게 준 사람하고 사무실 있는 데하고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누구 입으로 자격정지를 매기는가 이 말이지. 자격증 줬던 사람이 정지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면 사무소 있는 곳에 시도지사인 경기도지사는 자격정지를 못 매겨. 대신 조사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리고 재빨리 뭐 해야 돼요? 일러야 돼. 돌아갑니다. 이렇게 일르면 여기서 뭐예요? 자격 정지 매긴다.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취소랑 똑같아요. 원리가.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다르죠? 여기 보면 자격 정지를 먹으면 불이익이 이거예요. 이거. 정지 4개월 당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일을 못한다 이거지. 그렇지만 증 뺏겨요? 그런 거 없어요. 정지 먹었으니까 스톱 당해서 그렇지 증을 뺏기는 건 아니라고. 취소하고 다른 점. 이 정도 불이익이니까 청문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청문까지 할 정도는 취소예요. 취소. 박탈. 그 다음에 보고하고 통보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자격 취소하고 정지의 차이점을 잘 물어보는데 자격 정지는 취소하고 다르게 보고 통지가 없죠. 청문 안 하죠. 증 반납하는 거 그딴 거 없죠. 차이점이죠.
취소는요. 보고 통지하고 청문도 해야 되고 반납도 해야 되고 정지는 그런 게 없죠. 요게 중요하지. 비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받으신 자료 중에 뒤쪽 면인가 또 넘어가 보면 이거 있을 거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것도 여러분 교재를 보지 않겠어요? 왜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칠판으로 설명드리고 그 암기장, 그 암기 그 한 페이지 그거 한 장 그걸 암기하셔야 되고 교재 따로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 대신 절대적 등록 취소에 어떤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두 개 구별하는 게 한 문제예요. 또 매년. 그래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암기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내용이 절등치, 이거 줄여서 절등치라고 할 거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에 들어가는지를 많이 익히셔야 돼. 지금 단계에서는. 자, 해볼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사장님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법인이 해산한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사망에 해당되는 게 해산이에요. 이 두 개는 언제나 같이 움직여요.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관청에서는 사장님의 등록 대장을 마소 없애버려요. 그래서 절등치 사유로 돼 있어요. 부자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그거 있잖아요. 양부모 할 때 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등록, 부정 등록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증 위조한 거. 그래서 등록 시킨 거. 그때는 등록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게 부정 등록이에요. 자, 세 번째가 보면 중자가 두 번 나와요. 부동산 사장님이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 기간 중에 일을 보는 거예요. 안 되잖아, 이러면.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영업정지를 어기면 그 다음에 또 영업정지 때려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말 안 들어먹는데. 등록 취소로 올라가야 돼요. 정도가 가만히 보면 정도가 약했을 때가 영업정지고요. 좀 더 무거웠을 때가 뭐예요? 등록 취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등록 취소에 정도가 두 개가 있다는 거지.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될 게 있고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다는 게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좀 이따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면 이 영업정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등치 사유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영업정지보다 더 가벼운 게 뭐냐면 과태료예요. 과태료. 우리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 조금 무거우면 이걸로 정해놓고 법에서 이미 정해졌어요. 좀 무거운 행위는 이걸로 정해놓고 그죠? 근데 이게 정도가 두 개네. 완전히 절등치 반대인 게 있고 등록 취소만 양다리를 걸친 게 있다. 그게 임등치죠. 여기는 지금 완벽하게 등록을 잘라야 되는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거죠. 또 하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소공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소공이 얻어맞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소공이 자격정지를 얻어맞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우리 사장님인 개공이 이건 등록 취소니까 개공 얘기입니다. 전부 다. 누가 그랬는지를 잊어먹으시면 안 돼. 자격정지는 누가 그런 거예요? 소공이. 등록 취소는 누가 그런 거예요? 다 사장님, 개공이. 사장님이 밑에 있는 자격정지 받고 있는 소공한테 내 대신 그거 계약서 써줘라고 시킨 거예요. 그 시킨 개공이 등록이 잘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두 개입니다. 이게 내용이. 하나는 사장님이 직접 영업정지 먹었는데 중개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등치. 사장님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밑에 있는 소공이 자격정지를 먹고 있는 상태야. 근데 사장님이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한테 내 대신 계약서 좀 써주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절등치가 되는 거예요. 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실제 했겠죠.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소는 뭐예요? 이제는 눈치가 있겠죠. 이제 이소는 뭐예요? 두 군데 발 담그고 있는 거 이중 소속이라고 그래요. 누가 두 군데 발을 담그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소공이요, 개공이요? 소공 아니지. 개공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등록 취소는. 등록이니까 등록. 그러니까 개공이 이중소속했을 때 그때는 뭐예요?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돼.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네. 소공이 두 군데 발 담그고 있으면 정지 먹고 개공이 두 군데 발 담그고 있으면 그때는 절등치. 응?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 눈치가 있겠네. 양도되어 빌려준 거다. 뭘 빌려줬겠어? 자격증이요? 등록증이요?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등록 취소잖아 지금. 자격증 빌려줬을 때는 자격 취소야.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 취소고. 자격 취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응? 자격 취소 되면 등록도 잘리게 돼 있어. 근데 등록 취소는요.
요건 등록은 날아가는데 자격증은 살아있어. 이 자격증이라는 게 뿌리와 같은 거예요. 등록은 위에 오는 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 박탈이 되면 극형이야, 극형. 그러니까 차라리 등록을 자르라고 그래. 등록을 잘라도 절대 자격은 못 자른다고 버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지금 뭘 빌려줬다고요? 등록시험. 등록 말소예요. 반드시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를 2번 이상 받은 거야.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 받고 2번 이상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야, 마지막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지만 1년도 안 돼서 전과 기록이 영업정지 2번 받은 기록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 받을 짓이지만 이렇게 되고 더 센 걸로 날아갑니다. 절등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행위는 영업정지 받을 짓이지만 전과 기록이 있잖아요.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거지. 삼진아웃죄. 예? 우리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3번 되면 면허 취소 뭐 이런 거 되는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네. 얼마 전에도 이 차 이게 하니까 요새도 음주 단속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 하던 대로 내리고 나서 이제 불기 위해서 자신 있으니까 술 안 마셨으니까 그때는 더 세게 불잖아요. 하려고 그랬더니 불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내를 이렇게 하더라고. 뭐 봉 같은 걸 해서 안에서 이렇게 그 하는 것 같더라고. 직접 되지 않고 그렇게 음주 단속 하더라고. 안 할 줄 알았더니 하더라고. 자, 이거 삼진아웃죄입니다. 영업정지 2번 이상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는 절등치. 영업정지 대신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빠진 거예요. 결격사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파산 선고받았다. 이런 거. 부동산 사장님이 피한정 후견인 됐다. 이런 거. 결격사유에 폭 빠지면 중개업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몰아버려야 되겠죠? 그 내모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취소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서 중개업 시장에서 속관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결격사유에 빠진 거예요? 사장님이. 2등은 뭘 것 같아요? 2번 등록하는 거. 마포구에 등록돼 있고 은평구에 또 등록돼 있고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돼요? 2개의 등록을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2번 등록했으니까 반드시 잘라야 되는 겁니다. 2번 등록한 것은. 그러니까 정도가 좀 심한 것들이에요, 여기가. 반면에 이런 게 있다라고 처음에 한번 들으시면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자,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겠고 안 할 수 있는데 안 했을 때는 뭣도 가능하다?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임등치 사유는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니까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또 업무정지를 때리는 경우 정도에 따라서 요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선택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등치보다는 좀 한 단계 아래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되게 많죠. 그래서 반드시 잘라야 되냐?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냐? 그거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이제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은근히 배웠어요. 자, 원래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는 휴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6개월 못 넘지. 6개월 넘게 휴업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네. 어떤 경우죠?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6개월 넘게 쉴 수 있죠. 그렇지. 군대 가거나. 그런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개월 넘게 쉬는 거야. 나쁘네. 그죠?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시 요 단어. 사무실이 있는데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한다.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파라솔 치고 한다. 이런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 관청에서는 그 사장님의 등록을 어떻게 해요? 취소시켜버릴 수도 있다. 임의적이에요. 반드시는 아니고. 이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 얘기할 때. 같은 맥락입니다. 사무실이 있는 사장님인데 또 저기다 사무실 또 내요. 2개를 냅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는 뭐예요? 등록이 한 번인데 한 번 했는데 사무실 2개 두는 거지. 이중수하고 다르지. 요 이중사무소는 누구 얘기예요? 사장님 얘기야. 사장님 얘기. 그래서 사무실 2개 냈다는 거예요. 은평구에 하나, 마포구에 하나. 근데 등록은 은평구에만 딱 돼 있어. 그러면 이거랑 아까 저번에 봤던 요 앞에 봤던
이중 등록하고 다르죠. 이중 등록은 뭐예요? 은평구의 등록, 마포구의 등록. 등록 두 번이야, 이거. 더 나쁜 거예요. 그냥 절등치지. 그런데 이중 사무소는 뭐예요? 등록이 몇 번? 한 번. 사무실만 두 개지. 영업장소가 두 군데 있다는 얘기지. 그거 안 되겠다. 이때는 등록을 자를 수도 있다. 그럼 사무실이 있는데 파라솔 친 거. 사무실이 있는데 또 사무실 도는 거. 응? 영업장소 두 군데. 임등치예요. 예. 요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겸업제한 위반은 14조 위반이에요. 14조 위반. 14조는 뭐죠? 우리가 배웠었는데. 누구의 업무다? 14조. 중개법인 업무 몇 가지? 7가지.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원칙. 그럼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7가지 벗어나는 업무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중개법인 예를 들어서 운송업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운송업. 용달 이런 거. 14조에 운송업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중개업을 하면서 운송업을 같이 해. 그러면 운송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법 위반이야. 14조 위반이에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간간히 나와 이거. 14조 위반일 때 겸업제한 위반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겸자를 따라서 함겠네. 손자는 뭐냐? 지난주 마지막에 한 거. 이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보고 하게 하는 게 있죠.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히 물어주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보고 하도록 하는 거. 보험에 드러나라.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보증 설정하시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보증 설정 언제까지? 사장님은?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보증 설정을 해라 이 말이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영업을 개시한 거예요. 그럼 법을 위반한 거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험에 들지도 않고 그냥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법 위반. 일단은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정도가 약하면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이런 거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업정지 될 수 있는 걸. 그 다음에 기준 미달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데 등록 기준은 뭐예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등록 기준은 뭐예요? 자, 실, 사. 너무 오래됐죠? 한 달 됐죠? 이제? 자, 실, 사.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아놓고 사무실 얻어놓고. 근데 처음엔 사무실이 있었다가 기억날 거야 아마. 사무실이 있었다가 점포계약을 2년 했는데 2년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해서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될 건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월세만 많이 나가고 별로 소용없더라. 그래서 집에 들어앉아서 하는 거 케이스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런 케이스를 뭐라고 법적으로 판단해요?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잘 갖추고 있다가 점포 계약을 재계약을 안 하는 바람에 못 갖추는 걸로 바뀌었다? 그걸 뭐예요? 기준 미달. 이걸 등록 취소가 됐을 때 3년 안 붙는 사유 3개 공부하면서 했었어요. 이거. 결격 사유 하면서. 그래요. 한 달 전에 했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 이 정보 공개 의무는 언제 생기냐면 전속으로 맡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사장님한테만 믿을게요. 사장님한테 맡길 테니까 사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주세요. 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전속으로 맡았을 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널리 정보를 퍼뜨려야 돼. 뭘 통해서? 망에 올려서. 며칠 이내 망에 올려야 된다? 7일 이내 망에 올려야 된다. 그게 정보 공개 의무예요. 근데 전속으로 맡고서도 7일 내 정보망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거죠. 공개할 걸 안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등록이 취소당할 수 있다. 이걸 공개를 해야지만 빨리빨리 상대방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게을리한 거죠. 이게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자, 다 했어요. 3번 이상 남았죠. 이게 뭐냐면 1년도 안 돼서 3번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예요. 또는 과태료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받은 전력이고 이번에 저지른 건 이거예요. 이번에 저지른 것은 업무정지 받을 짓 아니면 과태료 받을 짓인데 전과 기록이 있잖아. 3번 이상이나. 그래서 이렇게 딱 합쳐지니까 등록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나중에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좀 이해를 하신 뒤에 따져볼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이상 많이 누적되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정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건 생략합니다. 거자가 있어요. 거. 이게 거짓 기재예요. 이중계약서 작성이에요. 누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써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등록 취소니까. 개공 얘기죠.
개공이 다운계약서 써주면 어떻게 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등록 취소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이제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소공이 만약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면 어떻게 돼요?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잘 기억 못 하실 거야. 소공이 거짓기재하면 정지 먹어, 정지. 소공은 정지 먹는 거고 개공은 취소. 근데 이거 임등치. 그 다음에 금지행위 되게 많지. 14가지나 되지. 누가 금지행위 저질렀다는 뜻? 개공이. 개공이 금지행위 저질렀을 때는 뭐예요?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소공이 금지행위 저지른 것도 나왔었는데 소공이 금지행위 저지르면 안 되죠. 소공이 금지행위 저지르면 뭐예요? 정지 먹지. 이게 자격정지사 이거 매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뒤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그 한 장짜리가. 그래서 당장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암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을 지금부터 할 텐데, 그리고 이제 OX 문제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아주 뭐라 그러죠? 시험 출제가 빈번하게 되면서 또 사례 문제로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 시험 보는 올해 시험에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좀 복잡한 측면이 있으니까 요 교재 여기 칠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밑줄을 그을 겁니다. 칠판을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중개업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벌써 영업정지 여태 받아서 영업정지 받았죠. 또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또 받은 거예요. 근데 폐업을 한 겁니다. 재빨리. 왜 폐업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삼진아웃 때문에. 다시 한번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가는 어떻게 등록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폐업을 딱 해가지고 숨고르기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재등록한다. 아이가.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영업정지 2번 받은 건데 이게 누적이 되면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등록이 날아가서 3년 동안 일을 못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폐업함으로써 이 사람 생각은 이걸 털어내고 싶은 거야. 예? 예. 털어내고 잿더리 털듯이 그냥 이게 쓰레기가 많으니까 털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큰 이 사람 생각이고. 만약에 이렇게 2번 쌓였는데 다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해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고 과거에 대해서 누적시키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 제도 중에 아까 보시면 3번 이상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막 최근 1년 내에 여러 번 누적됐을 때는 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 다 소용없잖아 보면. 다 빠져나가지 그러면. 그래서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할지라도 이거 받은 업무정지 2번 받은 거 있잖아요. 따라다니게 만든 거야. 폐업해도 따라다니게. 다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 너무 심하니까 1년간만 따라다니게 됐다고. 그러니까 요 옛날에 받은 요 업무정지는 요 처분일이라는 뜻이에요. 처분일로부터 요렇게 1년 동안만 따라다녀. 여기가 1년이가. 그 다음에 2번째 받은 영업정지도 요 날부터 쳐요. 처분일. 요 날부터 쳐가지고 1년 동안은 쭉 따라다니게. 여기가 1년 만기야. 그럼 1년 지나면 안 따라다녀. 이제 없어져.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 어떻게 이게 생활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1년 동안만.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 최근 1년 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1년 동안 따라다니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재등록 이후에 이 사람이 재등록됐어요. 얘가. 그거 자유지 뭐. 근데 이때 영업정지 받을 행위를 했어. 그러면 폐업 전에 영업정지 2번 받은 게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야. 그럼 업무정지 2번 받았다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삼진아웃죄야. 그렇죠? 폐업함으로써 만약에 이게 날아갔다고 하면 이거 영업정지 때리고 끝날 거예요. 근데 안 날아갔다니까 안 없어진다니까 1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돼? 업무정지 대신에 뭐예요? 등록을 취소시켜버려야 된다. 업무정지 대신에 등록을 취소시켜. 이게 절등지 사유야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효과라고 그러지만 이게 불이익이야 불이익. 그것을 얻어맞은 날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은 그대로 승계가 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계돼서 어떻다고요?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지.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려고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은 폐업 전에 얻어맞은 것은 1년 동안은 그냥 그래도 따라다니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지. 그래서 요걸 주로 물어보고 사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문 문제가 나오면 효과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 이렇게 지문 순서가 나올 때 그대로 나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갖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일은 여기를 얘기하고 폐업일은 여기죠. 폐업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다 그러면 그딴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간 따라다녀요? 3년이 아니고 1년. 1년 동안만 따라다닌다는 거. 여기하고 여기가 핵심이야. 그래서 요걸 그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앞으로 효, 처, 일, 승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효, 처, 일, 승 이렇게. 지문 문제가 나오면 여기나 여기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효, 처, 일, 승.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끝내야 되는데 지금 끝날까요? 바로? 바로 끝내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이 번쩍 떠질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효자의 처는 1년간 승질을 부린다 이 뜻이에요. 안 하려다 한 거예요. 지금 자고 있어서. 효자의 처는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승질을 부린다. 지금 저번에 추석에 의해서 이번에 또 구정 때 구정 때 설 때 또 이제 모이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 한 사람 좋아 죽으려고 그래.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얼굴에 드러나. 효자의 처는 1년 동안 승질을 부린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폐업 전에 저지른 짓이 있을 거 아니야. 영업정지 받을 짓, 등록 취소 받을 짓 이런 짓을 하면 폐업을 했다가 재등록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위반 행위를 그대로 떠안는다고 봐요. 그래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위반행위 승계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위반행위 승계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뭐예요? 얻어맞은 것을 승계하는 거고요. 이미 얻어맞은 거. 이번 것은요. 저지른 짓을 승계하는 거예요. 저지른 짓을 폐업했다 재등록해도 승계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폐업 전 위반행위가 영업정지면 업무정지를 때리게 되는 거고. 그죠? 폐업 전 위반행위가 저지른 짓이 예를 들어서 등록 취소면 등록 취소를 때리게 되는 거죠. 중간에 폐업했다 다시 차려도 그죠? 그 두 번째 결론은 때릴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때릴 수 있다더라. 예, 대신에 때릴 때는 폐업의 기간 고려할 것 같아요? 요 폐업 기간이에요. 폐업 기간. 때릴 때 고려해요? 고려합니다. 그 고려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예? 이 사람이 영업정지 지금 5개월 받을 짓을 했어. 근데 한 2달 폐업을 했어. 다시 했어. 그러면 2달 폐업한 거, 자발적으로 폐업한 거 고려해서 영업정지 5개월 대신에 영업정지 4개월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폐업기간 고려합니다. 세 번이나 나온 거. 폐업의 사유 고려합니까? 폐업의 사유?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폐업의 기간도 고려하고 폐업의 사유도 고려하고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때립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폐업 전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들춰내서 재등록 이후에 때릴 수 있다. 이게 큰 원칙이에요. 큰 원칙. 때릴 적에는 뭘 고려해야 돼? 폐업의 기간 고려하고 뭣도 고려하고 사유도 고려하고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한 거지. 지금 폐업했어도 잘못 저지른 것을 승계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결론. 자, 세 번째 결론.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죠, 예외. 그게 뭐냐면 이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게 되면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재등록한 사장님이 승계 안 받아서 행정처분을 안 받는 수가 나와. 방금 전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폐업 전 위반행위를 승계받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 때려버릴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폐업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되면 이제 못 때린다고. 그건 이제 시간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갔죠? 그러면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라고 해도 등록 취소를 못 때려. 3년 지나면.
왜냐면 여기서 등록 취소를 얻어맞더라도 3년간만 결격자야. 등록 취소는. 근데 자기가 알아서 3년 넘게 폐업을 했지. 자발적으로. 그 등록 취소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폐업 전 위반 행위가 만약에 영업정지다 그러면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면 영업정지 못 때려. 이건. 원래 우리 업무정지는 길면 6개월이야. 그거 그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여기가 6개월 넘으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고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업무정지 6개월인데 6개월 가지고 조금 너무 짧다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폐업 전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받을 짓이면 몇 년 지나버려야 영업정지를 못 때린다? 1년. 여기 좀 독특해요. 그럼 여기서 이거 보세요. 여기 6개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 6개월 제일 긴 거예요. 근데 6개월 지금 폐업을 했어요. 6개월 자발적으로. 그러면 재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재등록 이후에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영업정지.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집에 일찍 못 가는 건 다 여러분 탓이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6개월간 폐업했어요. 그리고 다시 차렸어. 근데 그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6개월 동안 폐업했는데 때릴 수 있다. 영업정지 못 때리려면 몇 년 지나야 돼? 6개월이 아니고 1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6개월 영업정지 받을 짓인데 6개월 동안 폐업했어.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때릴 수 있다는 얘기야. 폐업기간 고려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영업정지 6개월 받을 짓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폐업을 했어. 그럼 영업정지 때릴 수 있다 없다? 때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뭐예요? 영업정지 못 때리고 영업정지마저 못 때리고 3년 지나가면 뭐예요? 등록 취소도 못 때리게 된다 이 말이지. 예,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이것도 아무 뜻이 없는데 암기를 하셔야 돼. 사례 문제 나옵니다. 요새는 가만히 보면 폐, 3, 취, 폐, 1, 업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열려라 참깨예요. 폐, 3, 취, 폐, 1, 업 뭐하고 똑같냐면 두 건 나오면 뭐라고 그래야 돼? 두 건 나오면 최초 두 건 참새 짹짹 아까 했었잖아요. 두 건 나오면 최초 폐 3취 폐 1업 지문 문제도 나오고 사례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했을 때 일단 지문 문제는 뭐 맞추기가 좀 쉽고요.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이 의미 자체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한 개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뭐예요? 이제 할 건데. 세 가지가 뭐게요? 우리 여기서 한 거 세 가지. 첫 번째가 뭘 했어요? 효, 처, 일승 그런 거 한 것 같은데. 효처 일승 했었죠? 효처 일승이 뭐예요? 아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나와라. 맞다. 안 보여, 여기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탕에 깔린 걸 찾아야 돼. 이건가? 이거다. 아닌데? 아니, OX 문제. 예? 이거 봐요, 그러면 시험. 왜 그걸 예.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은 오해요, X예요? 누구 탓인가 이 말이지. 누구 탓? 당사자 탓이죠. 사장님 탓은 아니단 말이에요. 소멸하지
않는다. X. 2번은요. 맞는 얘기예요? 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는 얘기. 보수 지급 시기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몇 번씩 나왔어요, 지금. 자, 3번은요. 뭐 때문에요? 왜 물건이니까 조례표 없죠? 그래서 X. 4번은요. 동일한 중개사항물,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인데 매매와 임대차 동일한 기회를 졌을 때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친 금액 기준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5번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스텔이에요. 요러면 업무용 오피스텔. 그러면 나머지 물건 0.9. 임대차도 0.9죠. 자, 6번. 소공이 계약서에다가 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기재했대요. 다운 계약서 얘기합니다. 소공이에요. 뭐죠? 정지 먹죠. 소공은 정지 먹는 거, 정지 사유 중에 들어가요. 개공이 그러면요. 절등치 아니면 임등치. 임등치입니다. 나올 때마다 해주셔야 돼. 소공이 다운 계약서 쓰면 정지 먹고요. 개공이 다운 계약서 쓰면 임등치. 계약서 할 때 우리 했었어요. 오늘 또 했고. 자, 그 다음에 7번.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달라. 그럼 자격 취소당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누구한테 반납하셔야 되겠다? 교부했던 시도지사니까 X죠. 사무소 소재지 아니고. 8번. 자격정지 처분을 했을 때는 5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그래요? 보고하는 거 맞아요? 자격정지는 무슨 보고예요? 취소가 보고지. 정지는 보고 그런 거 없어요. 9번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어때요? 이거 천막 치고 그러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사무실 2개 놔도 설치해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중사무소도. 근데 이중 등록은 등록 취소 해야 된다. 이중 소속도 등록 취소 해야 된다. 그죠? 개공이 이중 소속하면 절등치.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삼진 아웃제. 그러면 절등치가 돼야 될 건데 뒤에가 영업정지다 했으니까 거짓말. 그죠?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절등치예요. 10번. 11번. 확인설명서를 안 준 것은 중요한데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죠. 폐업하기 전에. 그랬을 때 그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한테 승계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효처일승이라고 해요. 처분일로부터 1년인 거죠. 그 다음에 12번.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제가 100명이라고 그랬나요? 30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원래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죠. 정창인 등 300, 600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서울 출신 100명 이상. 광역시 도시 출신은 20명 이상. 이거 100명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1번. 22번. 13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지부니까 누구한테? 서울시 지부는 누구에? 서울시장한테 신고. 은평구 지회는 누구한테 신고? 은평구청장한테 신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14번. 협회가 공지의 규정을 변경코자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라. 공지의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금감원장이 아니라 누구의 승인? 국장이에요. 국장. 금감원장이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죠? 가서 막 장부 갖고 와 조사하는 거 있죠. 장부 회계검사밖에 이런 거밖에 못해요. 나머지 다 누가 해요? 국장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1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작년 문제네. 어디가 틀렸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도지사지. 국장. 틀렸네. 너무 세상을 믿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믿는 경향이 있네. 자, 16번.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이 사원은 임원급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일반 직원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대상 맞습니다. 임원사원 전원. 그거 물어본 거죠, 지금. 임원사원 전원입니다. 17번. 거짓.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포상금이 걸려있죠? 포상금은 양보금 아닌겨. 그거잖아요. 근데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이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상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으니까 진짜 받겠네. 근데 포상금을요 50만 원을 갑과 을이 똑같이 나눠 받는다가 아니고 갑이 50만 원 다 챙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건이고 최초 케이스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요. 벌칙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진도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은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많아서.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